개념 노트 배워. 개념 노트. 네, 3차 함수부터 복습하고 시작할게. 3차 함수부터.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대형을 정의할 수 있죠. 뭘 파악해야 되지? 대형을 들고 싶으면 보함수의 부호를 파악해야 되지. 보함수의 부호가 뭘 결정하니까? 보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니까. 맞지? 기억나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3차 함수의 대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부호를 먼저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그 x축과 취할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네, 이렇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자, 먼저 부호 체크를 해주면 자, 부호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증가하다가 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하게 됐지. 몇 개의 극값을 갖게 된다? 두 개의 극값을 갖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접하는 경우는 자, 먼저 부호 체크해주면 다 플러스지. 그려주면 증가하다가 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로 나온다. 도함수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렇지? 당연히 원함수는 증가함수로 나오겠지. 자, 이 경우도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지. 원함수는 계속 증가함수로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3차 함수 개혁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극값을 갖는 경우 그리고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사실 이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이해되는가? 저번 시간에 그 볼록성을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볼록성까지 설명을 하고 갈게. 이제 필요해서. 자, 곡선의 오목볼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2차 함수 때 배워서 알겠지만 자, 아래로 볼록이 있고 위로 볼록이 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아래로 볼록한 곡선 개형의 특징을 보면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특징은 요거야. 봐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니? 점점 증가하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지. 따라서 그 도함수가 무슨 함수 됐어? 증가함수 됐지. 도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도함수가 증가함수. 자, 위로 볼록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지. 자, 뭐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도함수가 감소함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해결이 되는가? 자, 그리고 이 곡선의 오목볼록이 바뀌는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 변곡점. 곡선의 볼록함이 바뀌는 점. 그래서 변곡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그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알겠는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특징을 더 말해보면 자, 아래로 볼록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곡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겠지.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자, 그럼 위로 볼록은 그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놓이지. 이도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이해되니? 자, 변곡점 상황 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겠지. 자, 요 점 직전까지는 위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근데 요 점 이후에서는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에 놓이지. 네? 그럼 그 결과 접선이 곡선을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지.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다. 변곡점의 중요한 특징. 변곡점에서는 그 볼록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접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가 바뀌어. 그래서 접선이 곡선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점의 상황에서는 접선이 곡선을 뚫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변곡점에서만 뚫을 수가 있다. 이해되는가? 다시 자, 아래로 볼록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 도함수가 증가함수. 위로 볼록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지. 도함수가 감소함수. 이 볼록선이 바뀌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변곡점.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접선이 곡선을 뚫는다. 예를 들면 다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위로 볼록일 때는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지. 근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에 있지. 그럼 이 변곡점에서는 이 변곡점 직전까지는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고 그 직후에는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에 있지. 뭐 한다는 소리야? 뚫는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를 내가 3차 함수에다 적용을 시켜볼게. 느껴야 된다. 봐봐. 도함수가 감소하지.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감소해 위로 볼록인 거야. 느껴져? 느껴야 돼. 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나온다. 이렇게. 위로 볼록. 자, 도함수가 증가함수.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 아래로 볼록이다. 이해되는가? 그럼 요 점이 무슨 점? 변곡점. 알겠는가? 도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지. 대칭축에서. 그치? 대칭축과 대응되는 점에서 원함수가 그래서 변곡점이 생긴다. 자, 또 한번 봐봐. 도함수 감소함수 위로 볼록. 도함수 증가함수 아래로 볼록. 곡선의 볼록함이 바뀌지. 변곡점. 도함수의 대칭축에서 도함수의 2차 함수의 대칭축에서 그 증가함수가 바뀌지. 그것과 대응되는 점에서 원함수는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도함수 감소함수 위로 볼록. 도함수 증가함수 아래로 볼록. 그러면 자, 요 점에서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지. 변곡점. 다시 한번. 도함수의 대칭축에서 도함수의 증가함수가 변하지. 그것과 대응되는 점에서 원함수의 볼록점이 바뀌겠지. 변곡점이 생긴다. 알겠는가? 자,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이 곡선을 뚫는다고 했지. 자, 실제로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3차 함수를 뚫는다. 이렇게. 뚫는다. 뚫어버린다. 이렇게. 알겠는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 엄청 중요한 특징 할 건데 이거 잘 봐야 된다. 엄청 중요한 특징 할 거야. 지금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로 선대칭 함수지. 선대칭 함수. 자, 그러면 이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구점에서 도함수 값이 같지. 맞지? 이걸 원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가 같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야.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지. 이해되니? 또, 자,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지. 이거 무슨 함수 나오겠니? 점대칭 함수로 나오겠지. 그래서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게 된다. 또 봐봐, 이거 봐봐.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지. 접선의 기울기 같지. 얘네.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함수로 나옵니다. 이해되니?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지?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함수로 나옵니다. 대칭축과 대응되는 점이 변곡점이다. 그렇지?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함수로 나옵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다 변곡점을 갖고, 그리고 그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다 점대칭 함수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 개념 노트 보면 써있거든. 그 개념 노트 35쪽 보면 그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이 1번, 2번이 있지. 여기 형광펜 친다. 도함수의 대칭축을 x는 m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원함수는 m, fm에 대해서 m, fm이 변곡점이고 그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함수다. 요거 하나 배워보세요. 그거 알겠는가? 3차 함수 무슨 함수라고?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 이해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외우면 안 되고. 한 30번만 그려봐. 이해된다. 계속 못 쓰는 느낌이라 30번만 그려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정리.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개형을 유추할 때는 그 도함수의 보호를 체크해서 파악하지. 그렇지? 자, 3차 함수의 도함수, 그 2차 함수가 x축과 취할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3차 함수의 개형에는 세밀하게 나눠보면 좀 세 가지 개형이 있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그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부호 변화가 두 번 발생하지. 그 값을 두 개 갖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x축에 접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지. 그 원함수, 3차 함수는 무슨 함수로 나온다? 증가함수로 나온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는 자,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 0. 얘는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한 0. 알겠니? 변곡점 복수. 여기 봐봐. 도함수가 감소함수지? 그게 무슨 말이야? x 값이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감소한다. 무슨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게 나오고. 여기 도함수가 증가함수지? 무슨 말?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증가한다. 무슨 볼록으로 나와? 아래로 볼록. 그리고 이 대칭축에서 그 도함수의 증가 감소가 변하지. 그 원함수의 뭐가 바뀌어? 볼록성이 바뀌지. 대칭축에서 뭐가 생긴다? 변곡점이 생긴다.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또 한 번 더. 자, 도함수 감소함수 위로 볼록. 도함수 증가함수 아래로 볼록. 대칭축에서 도함수의 증가 감소가 변하지. 그 원함수 입장에서는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는 거지. 변곡점. 다시 한번. 도함수 감소함수 위로 볼록. 증가함수 아래로 볼록. 대칭축에서 도함수의 증가 감소 변하지. 원함수의 볼록성이 바뀌지. 변곡점. 도함수의 대칭축에서 원함수는 변곡점을 갖는다. 알겠니? 자, 또. 자, 지금 도함수 2차 함수 선대칭 함수지. 그러면 x축이 대형 말이다.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도함수 값이 같겠지. 이걸 원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지.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근데 대칭축과 대응되는 점이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같게 나온대. 어떤 함수?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 그래도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변곡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같다.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나온다. 알겠니? 요약. 그래프 대형 크게 두 가지. 극값을 갖는 경우, 같지 않는 경우. 근데 그 같지 않는 경우는 세밀하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보면 된다.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또 3차 함수. 모든 3차 함수는 어떤 함수나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다. 알겠는가? 엄청 중요하다. 그걸 외우면 안 되고 여러 번 그려서 익혀야 돼. 외우면 집에 까먹어. 복잡해서. 조금 다 이해해야 돼. 자, 이제 그러면 4차 함수 할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수업한 거 복습한 거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자, 이제 4차 함수 하겠다. 자,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자, 그럼 그 도함수인 3차 함수로부터 그 4차 함수 개형을 유추해야겠지. 자, 먼저 그 도함수인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 경우, 자, 이렇게 x축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자, 근데 이게 좀 내려와서 x축에 접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조금 더 내려와서 x축이랑 이렇게 살짝 만날 수도 있겠지.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만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점대칭점이 x축에 놓일 수도 있겠지. 조금 더 내려와서 살짝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더 내려와서 접할 수도 있고, 또 더 내려와서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지. 오케이? 여기서만 대형이 몇 개 생기느냐? 7개 생긴다. 7개. 근데 다 겹쳐.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 보호 체크해야지. 어떻게 생긴다? 감소하다가 기울기형 증가. 이렇게 생긴다. 대칭은 아니지, 그지? 대칭은 아니지. 극속값은 한 개가 아니다. 알겠는가? 자, 여기서 갈게. 감소하다가 기울기형, 증가하다가, 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하지. 오케이? 얘도 대칭은 아니고 극속값은 한 개가 있지. 얘랑 차이점은 뭐니? 얘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한 번 되지. 얘는 0이 안 되지. 알겠는가? 이 경우는 저번 시간에 내가 얼만큼 증가한다고 했지? 도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만큼 증가한다고 했고, 또 감소하는 양도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한다고 했지. 자, 요 면적이 요 면적보다 크지.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조금 감소하는 거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비대칭으로 나온다. 감소하다 기울기형, 증가하다 기울기형, 감소하다 기울기형, 증가하다 기울기형. 알겠는가? 자, 그럼 요 경우는 지금 봐봐. 그 점대칭점이 x축에 놓여 있지. 점대칭점이 x축에 놓여 있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고, 요 면적이랑 요 면적도 같겠지.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이 같지. 무슨 함수로 나올까? 선대칭 함수로 나온다. 그래. 감소하다 기울기형, 증가하다 기울기형, 감소하다 기울기형, 증가. 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로 나온다. 선대칭인 4차 함수로 나온다. 알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의 점대칭점이 x축에 놓이잖아. 원함수는 선대칭 함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익혀야지. 여러 번 하면서. 자, 얘는 감소를 더 많이 하지. 증가보다. 그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하다 기울기형, 조금 증가하고 기울기형, 많이 감소하고 기울기형, 다시 증가. 되는가? 자, 얘는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이 됐다가 증가하지. 오케이? 얘는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이 됐다가 증가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내에서는 계량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지. 극값을 몇 개 갖는 경우? 3개 갖는 경우. 그리고 극값을 1개 갖는 경우. 이해되니?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면, 자, 극값을 1개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 0이 되지 않는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 0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극값을 3개 갖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대칭인 경우, 선대칭이 아닌 경우. 알겠는가? 그 프린트 다 있다 이거. 다 써있어 이거. 보면서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일단 이해만 해. 문제 풀면서 외워준다. 알겠니? 살짝 다시 복습. 이게 봐. 보함수가 무슨 함수니? 증가함수지. 아래로 물러온다. 아래로 물러온다. 여기 뭐야? 보함수가 감소함수지. 위로. 여기서 위로 볼로 바뀐다. 여기서 다시 보함수가 증가함수지. 다시 아래로 볼로 바뀐다. 알겠는가? 그럼 이 두 점이 무슨 점이다? 변곡점이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 변곡점에서 접선은 곡선을 뭐 한다고? 뚫는다. 여기서 이렇게 뚫어버린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면. 한번 더. 보함수가 증가함수 아래로 불러. 느껴야 돼. 보함수가 감소함수 위로 불러. 보함수가 증가함수 아래로 불러. 여기서 그러면 볼록선이 바뀌니까 이 두 점이 반복점. 접선이 어떻게 된다고? 곡선을 뚫는다. 한 번 더.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되니? 보함수가 증가함수 아래로 불러. 보함수가 감소함수 위로 불러. 보함수가 증가함수 다시 아래로 불러. 이 두 점이 변곡점. 접선이 곡선을 뚫는다. 증가함수 아래로 불러. 보함수가 증가함수 아래로 불러. 보함수가 감소함수 위로 불러. 보함수가 증가함수 아래로 불러. 볼록선이 바뀌지. 내가 대칭이어야 된다. 선대칭 함수니까 이 두 점이 되게 이상한데 이 점에서 접선이 또 곡선을 뚫겠지. 그렇죠. 알겠니? 그 이유는 똑같으니까 틀리냐? 알겠는가? 자, 근데 그 4차 함수의 도함수의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그러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겠지. 차이가 뭐야? 점대칭점이 x축에 있지 않을 때, 점대칭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점대칭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원함수는 무슨 함수로 나온다고? 선대칭 함수. 얘는 선대칭이 4차 함수로 나온다. 2차 함수잖아. 근데 물론 2차 함수보다 차수가 높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가겠지. 얘는 그 점대칭점이 x축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칭으로 안 나온다. 오케이? 마치 대칭이 깨진 2차 함수처럼 생긴다. 알겠는가? 얘도 극값을 몇 개 갖는다? 1개 갖는다. 알겠니? 이렇게 정리. 그게 4차 함수. 이 변곡점은 사실 그 미적분 원 범위는 아닌데 문제 풀 때 종종 쓰이기도 하고 알면 되게 좋거든.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알겠는가? 자, 이제 문제를 풀겠다. 뭐 풀까? 이거 다 받아갔나? 앞에서? 시우 받아갔어? 이거 안 받은 사람 있나? 시우다. 자, 2번 문제 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2번. 자, 함수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시고, 자, fx의 또 개형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 보기들이지. 자, fx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 뭐가 필요하다고? 개형 그리려면 도함수. 자, 도함수 구한다. 자, 도함수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이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곱하기 2x 빼기 3이지. 아직은 우리가 합차함수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직접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보호 파악을 직접 해서 그걸 바탕으로 원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나중에는 생략하고 바로 그려야 돼. 이 상태에서. 자, 지금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2분의 3이지. 근데 0에서 뭐해? 접하지. 그러니까 네. 그지? 자,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그 극값을 두 개 가지는 3차함수 이렇게 생겼지. 쟤는 음수니까 뒤집히겠지. 그러니까 네. 근데 0에서는 접하고 2분의 3에서는 안 접하지. 이렇게 생기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호 체크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겠네. 증가하다가 기울기형, 증가하다가 기울기형, 감소. 2분의 3에서 무슨 값이 갖는다?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알겠는가? 근데 그 극대값이 무슨 값도 된다? 최대값도 된다. 이렇게 극값을 한 개만 갖잖아. 그 점이 반드시 최대값을 가지는 점이거나 최소값을 가지는 점이네. 지금 극대값 한 개만 갖지. 그 점이 반드시 최대값을 가지는 점이 된다. 그 점에서 반드시 최대가 돼. 반대로 극소값을 한 개만 갖잖아. 그 점에서 반드시 최소가 된다. 알겠지? 이것도 알아놔야 돼. 자, 이제 보기에 답해보면, 자, 기억 1,2분의 3에서 증가한다. 자, 1,2분의 3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증가하는 거 맞지? 그지? 기억 맞고 1,2분의 3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당연히 증가하지. 그리고 2번 그 값을 가지는 점은 한 개다. 한 점에서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지. 그 값을 가지는 점 한 개. 자, 치역 구하래. 치역 구하려면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고, 따라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지. 자, 2분의 3에서 최대값 같지. 2분의 3에서 최대값 구해보면 이거 어제 풀어서 값을 알거든. 16분의 11이야. 최대값이 16분의 11. 취할 수 있는 함수값의 범위는 16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지. 디귿도 같다. 이해되니? 기억나니? 치역? 치역이 뭐다? 함수값 전체이지. 따라서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이 범위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 최대값만 같지. 그 최대값이 얼마? 16분의 11. 따라서 치역은 16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디귿 맞다. 알겠는가? 네. 엄지 이해되면 안 돼? 오케이. 잘 따라와야 돼.
잠이 안 깬 것 같은데 이면서 너 이제 살짝 냉한 것 같은데. 아, 뭐라고? 아, 그냥 두고 다녀. 쓰고 학원에 두고 다녀. 그래도 약간 정민이처럼 관리가 필요하다. 자, 요거 볼까? 3번. 자, 3번 문제 봐봐.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냐 물어봤네.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지. 또 원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지. 극대값 갖는다. 그지? 기억 너무 쉽고. 니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당연히 맞다. 왜? x는 2에서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잖아. f 프라임 2의 값이 0이지.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디귿 4,5에서 증가한다. 감소하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잖아. 감소하지.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지. 도함수가 증가하면 원함수는 아래로 볼러. 오케이? 계속 개념 공부하면서. 리을 x는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한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1에서 증가하다가 기울기 0이 됐다가 감소하지. 이래?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얼마래? 0이라고 주어졌지. f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하겠네. x축과 만남과 동시에 x축과 순간 변화를 갖잖아. 접하는 거지. 알겠나? 그런 식으로. 이해되나? 한 번만 더 넘어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원함수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감소하지. 근데 문제에서 봐봐. f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0이라고 주어졌지. 그치? 여기서 함수값이 0이라는 거지. 여기서 x축과 만난다는 거야. 자, 접한다의 정의가 뭐였지? 만나면서 순간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 같다.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면서 x축과의 접선의 기울기 같지. 접하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잘 따라와야 돼.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극한부터 달려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거 하려고. 목표 다 했어. 잘 듣고 있는 살짝 방금 고기가 살짝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본 건가? 자, 5번. 자, 5번 보시게. 자,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지고 4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런 걸 만족할 때,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래. 자, 일단 요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거 어떻게 생겼겠니? 그 값을 몇 개 갖겠어? 3개 갖겠지.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극대 하나.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해되니? 자, 잘못 그렸다. 맞구나.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고 감마에서 극대값을 갖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F 감마가 F 알파보다 크다고 했지. 이거 맞고. 자, 근데 F 베타는 음수래.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F 베타가 음수로 나오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럼 기억 x는 베타에서 극소이다. 맞고. 니은? 이 니은 무슨 말이야? 요 관계식. fx가 x는 베타에 대해서 선대칭이란 말이지. 선대칭 아니지. 이게 선대칭이었으려면 이 베타가 3차함수에 요 점이 정대칭점이었어야 돼. 맞지? 니은 틀렸고. 디귿? 자, fx랑 4개의 교점을 갖는다. 맞지? 4개의 교점을 갖지. 답이 기억? 디귿? 자,
넘어가서 9번 볼까?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복습.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그 3차 함수의 도함수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2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자,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럼 도함수인 2차 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그럼 그 2차 함수가 x축과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2개의 점에서 만나야지. 그래서 그 도함수인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자, 그리고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지. 요거 연립해 버리면 된다. 알겠는가? 계산 안 해도 되는가? 3a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a. 판별식 쓰면 이렇게 되지. a 제곱이 12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2루트 3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0을 제외해서 6배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되는데 안 돼. 도함수가 항상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네.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따라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거 보면 이해되니? 이해돼? 프린트 생략할게. 자, 넘어가서 14번 대표 3개. 이번 시간에 풀었던 건데 다시 복습해줘.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0에서는 극대값을 0보다 클 때는 극소값을 갖는데 일단 2개의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지. 2개의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 도함수가 일단은 x축과 이런 위치 관계에 놓여야 된다. 자, 근데 초록색. 네,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서 극소값을 갖지. 근데 극대값을 가지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 극소값을 가지는 x값이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런 위치에 놓이고 0이 이런 위치에 놓이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극대값을 갖고 0보다 클 때 극소값을 갖지. 이해되는가? 자, 이거 무슨 문제니? 근의 위치 문제지. 몇 개 따져? 3개. 판경대 기억나는가? 판경대. 자, 경계점에서 함수값 부호 마이너스 1이랑 0에서의 도함수 값이 같아.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 값은 양수, 0에서의 도함수 값은 음수가 돼야 되지. 이거 연립하는 거지. 오케이? 근의 위치 문제. 공수원이 좀 나온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7번만 풀고 17번만 풀고 쉴게. 17번. 자, 17번 보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4차 함수 개형이 크게 이렇게 나눴었지. 최고차 함수와 양수인 것 기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크게. 이거 이해되니? 여기서는 또 두 가지로 구분되지.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얘도 또 두 가지로 구분되지. 선대칭인 경우, 선대칭이 아닌 경우. 극대값을 가지려면 얘여야 되지. 이거 이해돼? 그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겠네. 여기서 미분계수값 0이지. 여기서도 미분계수값 0이지.
여기서도 미분계수값 0이지.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 값에서 미분계수값이 0이잖아. 여기서 다 도함수값이 0이지. 그러면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겠네. 이거 이해되니?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크게는 대응이 두 배 되는 게 극소값 갖는 경우, 극소값만 갖는 경우, 극값을 3개 갖는 경우,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 두 번째 경우가 돼야 돼. 근데 이 두 번째 경우 잘 봐봐. 극값을 3개 갖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지. 이해돼?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놓으면 된다. 풀어볼게. 자, 도함수 보여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ax는요. 자, 2x로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자, 이미 0이라는 실근을 한 개 갖지. 그럼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되겠네. 오케이? 자, 0을 실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a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자, 판별식 써주면 a가 8분의 9보다 작다는 거네. 그럼 a는 8분의 9보다 작고 0이 아닌 실수지. 근데 문제에서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답이 몇 번? 답이 5번이다. 답이 5번. 이해되니? 0 제외시켜야 되니까. 알겠지? 근데 그렇다겠다. 계속 문제만 풀 거였지?